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년 1월 7일, 8일 이틀간 열립니다. 차수 변경을 해서 9일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틀 내지 사흘 동안 정세균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당은 정세균 후보자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빚을 20년째 3억 원 정도를 갚지 않다가 국무총리 지명을 받은 뒤 갑자기 다 갚아버렸다는데요.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포스코 송도 사업 매각에 개입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자, 지금 야당은 정세균 후보자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냥 넘기지는 않겠다,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장을 지낸 넘버 2, 대한민국 국가 서열 넘버 2였던 사람이 왜 갑자기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 넘버 5로 내려가느냐. 이건 역시 문재인 정권의 국회 장악 의도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정세균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당이 지금 보도자료를 내고 정세균 후보자를 벼르고 있습니다. 자, 김상훈 의원,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한국당 간사이기도 합니다. 김상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세균 후보자가 사인에게 3억 원 정도의 빚을 20여 년 동안 갚지 않다가 후보 지명 열흘 전인 지난 6일 일괄 변제했다, 그러면서 무상증여 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도덕성에 관한 근본적인 의혹입니다. 자,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정세균 후보자는 2000년 3월 정모 씨로부터 1억 2,500여만 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같은 사람으로부터 5천만 원을 더 빌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에도 1억 5천만 원을 빌려 이 정모 씨 같은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모두 3억 2천여만 원의 빚을 집니다. 좀 묘한 겁니다. 과연 정세균 후보자가 이렇게 빚을 굳이 내야만큼 돈이 없을까요? 지금 정세균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51억입니다. 그런데 왜 3억 2천만 원이 20년 동안 이렇게 갚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되니까 일괄 변제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돈은 어디서 또 나왔을까요? 뭐 이런 갖가지 의문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말합니다. 채무 상환은 최장 20여 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 후보자가 제출한 채무 변제 확인서에는 억대 채무에 관한 이자 지급 여부도 적시되어 있지 않다. 차용일 당시 변제일 설정 여부도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 3억 2천만 원을 빌렸는데 언제까지 갚겠다, 또는 이자는 얼마로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조항들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억대 자금을 수십 년간 이자 지급도 없이 상환하지 않았다면 이는 채무가 아니라 사실상 증여를 받은 셈이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회 인사청문회. 자, 어제 오후 국회에서 위원장 간사회의를 열어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월 7일부터 8일까지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나경원 한국당 의원이 맡았습니다. 자, 민주당은 박광원, 한국당은 김상훈 의원이 간사를 맡았습니다. 원래 22일 날 이 임명 동의안이 접수됐기 때문에 1월 8일까지는 청문회를 마쳐야 됩니다. 당초 1월 2일, 3일 정도 개최하려고 했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이 지금 계류 중이고 1월 2일, 3일 날은 국회가 어떤 분위기일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넉넉히 1월 7일, 8일 마감일 날 청문회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나경원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것이 지난 20일 오후 늦게였다. 청문위원 선임도 각 정당이 늦어진 부분이 있다. 특히 민주당이 24일에 대해서야 위원 선임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통상 3일 이내의 범위로 청문 일정은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틀 했던 게 관행인데 이번에는 이틀로 모자라면 3일로 차수를 변경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청문회 정세균 후보자 녹록하게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위원들을 보면 한국당 5명, 민주당 6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꾸려집니다. 자, 민주당은 청문위원으로 박병석, 원혜영, 박광온, 신동근, 박경미, 김영호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한국당은 나경원 위원장을 비롯해서 주호영, 김상훈, 김현아, 성일종 의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지상욱 의원, 정의당은 윤소나 의원 이렇게 13명이 청문위원으로 참석합니다. 이번만큼은 그냥 호락호락 넘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의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행정부를 갖고 사법부를 장악한 다음에 국회까지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인사다. 그에 대해 많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본인은 어떤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갖고 있기에 수락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묻겠다고 했습니다. 자, 수십 년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투명하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채무관계를 유지해왔느냐도 중요하다. 지상욱 의원도 이 3억 2천만 원의 빚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정세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호락호락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이 4+1 협의체가 지금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안 통과 과정에서 조금씩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인사청문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분위기가 내년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